자, 세 번째 학습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서 아마 어렵지 않게 빈칸 채우고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서 단백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음식물로 섭취할 때 비율로 따지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많은데 몸을 구성하는 비율로 따지면 단백질이 훨씬 많게 나오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되는 반면에 이제 저장 형태로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단백질 내용 들어가 볼게요. 단백질 기능을 선생님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기능으로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요.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 성분이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 대사와 짝꿍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생리 작용을 도와주는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소하고 호르몬의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외부 물질이 침입을 하면 이 항체의 작용에 의해서 이 외부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생명과학 1에서 면역 파트를 다루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 같은 경우에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물질 수송이라든지 세포의 운동과 지지에도 이 단백질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필수적인 물질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단백질의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종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단백질 구성이라고 선생님이 좀 고칠게요. 우리 학습지도 선생님 고쳐서 이걸 한번 다시 여러분들 학교 오면 배부를 한번 다시 할게요. 종류보다는 구성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최종 편집본에서 조금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단위체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같은 단위체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단백질의 단위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죠?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음. 이 아미노산이 우리 이제 생명체에선 2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사실 확신이 좀 없습니다. 어, 이 코돈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코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할 건데 3개씩 짝을 지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필수 아미노산 20개 이상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결합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 뭐 이 용어를 반드시 외워라까지는 아닌데 자주 언급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COOH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아마 화학원을 좀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NH2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가 결합을 이루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빠져나왔다는 표시가 있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쭉 이어지면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 줘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그럼 단백질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교과서에 있는 사실 그림을 선생님 그대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차 구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일렬로 쭉 연결시킨 것, 이것을 우리 1차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도 주변에 이제 붙어 있는 작용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또 지네들끼리 결합하는 규칙들에 따라서 알파 나선 구조 그리고 베타 병풍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구조를 지네들끼리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선처럼 꼬여 있는 2차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선생님 여기다가 뭐 적어놨는데 알파 베타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사슬 구조와 병풍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특정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얘들이 또다시 인접한 뭐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결합력에 의해서 접히기 시작합니다. 2차 구조들이 또다시 접혀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입체 구조를 우리는 3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3차 구조를 가지는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4차 구조라고 하고 대부분 이런 우리가 말하는 단백질의 형태는 이 4차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는 뭐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단백질의 구조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 정도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어놨죠. 단백질의 변성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계란 후라이를 예를 가장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볼 수가 있죠. 계란을 이제 후라이팬 위에다가 구우면 투명했던 흰자라고 하지만 사실 투명한 부분이 열이 가해짐과 동시에 하얗게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단백질이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성질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보여줄 건데 그러면 온도 앞에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높은 온도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산 같은 경우에도 강한 산에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 변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란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리법 같은 곳에. 그리고 단백질 입체 구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온도하고 산 때문에. 그러면 입체 구조가 변화하면 원래 단백질을 가졌던 기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백질 기능 상실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변성, 성질이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 여기까지고요. 탄수화물 한번 봅시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은 선생님 처음에 단백질 설명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져 버립니다. 자, 탄수화물 종류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외우라고 하는 게 좀 선생님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생명과학은 어쩔 수가 없이 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인데 이런 말들 자체는 말 그대로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고 그리고 과당 그리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둬야 될 게 리보스하고 갈락토스인데 리보스는 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냐면 RNA 할 때 당으로서 리보스가 나왔죠. 그렇다면 DNA 할 때는 뭐가 나왔죠? 디옥시 리보스 나왔죠. 예.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한 개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이제 단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갈락토스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사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 또 외워줘야 되냐면 지금 이 당류에다가 괄호 안에 지금 더하기만 막 적어놨죠.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엿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에다가
과당을 더해요. 젖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에 갈락토스를 더합니다. 자, 여기 공통적인 거 보면 포도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붙고요. 여기에 어떤 애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 당류의 이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외워줘야 됩니다. 보기에서 은근히 얘들을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수가 뭐 두 개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개의 단당류가 이제 막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구성 성분 또는 에너지의 저장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밑에 예를 선생님 적어놨어요. 먼저 셀룰로스, 식물 세포의 세포벽 성분인데 이거는 생명체 구성 성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 구성 성분에 해당되고요. 식물 세포의 녹말이라던가 동물 세포의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임시로 저장해 놓는 단계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기능. 그래서 밑에 그림과 함께 여러분 이 내용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을 우리는 지질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지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인지질이 들어가겠죠.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단열 기능이 있습니다. 열을 차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생체막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체막은 세포막인 거죠. 세포막의 주성분도 인지질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수성하고 소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개의 이렇게 띠로 나타냈는데, 그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뭐 그리는 편이죠. 꺾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윗부분은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그래서 물하고 친하고 여기는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가지고 세포막이 이중층의 구조로 형성을 하고 있고, 바깥이나 안이나 전부 다 물에 접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 물에 접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들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요. 소수성 부분은 안쪽을 향하게 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시켜주는 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요. 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리 구조 4개. 지금 여기 보면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동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얘들이 박혀 있음으로 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재료로서도 사용이 돼요. 이게 주로 성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로 이제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육량을 키우고 단기간 동안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호르몬의 재료인 거죠, 얘가.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원래 몸에 있던 호르몬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과다한 양이 들어오게 되면 신체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 쪽이라든지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전공학과를 좀 지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핵산인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핵산이 DNA하고 RNA죠. 그래서 여기 뭐 선이 있는 겁니다. 구분되겠죠? 그냥 비교하라고 디자인 이쁘게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렸네요. 그죠?
자, 핵산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이제 저장도 해놓고요. 주로 전달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핵산의 종류로 DNA하고 RNA가 있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 구조 또는 단일 사슬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당고리가 있잖아요. 이 당고리를 얘는 뭐를 가집니까? DNA는 DNA니까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밑에 염기는 선생님 적어놨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자, 그러면 타이민과 유라실 요 두 개가 RNA하고 DNA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DNA 같은 경우는 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물론 RNA도 저장을 하죠. 그렇지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크고요. 뭐 tRNA 같은 경우에 전달 역할에 좀 더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확장돼서 나온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학습지들과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이 생명과학 지금 2의 이 내용이 1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좀 찾다 보면은 생명과학 2에서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생명과학 1 시험지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1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생명과학 2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실 때는 물론 선생님이 여기 다 모아놨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따로 찾을 때는 작년까지는 생명과학 1 내용에서 기출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19년 3월달 문제고요. 자, 표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AC의 예를 나타낸 거다. AC는 지질, 탄수화물, 핵산이 순서 없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옆에 예가 나와 있으니까 A부터 한번 써볼게요. 녹말은 탄수화물이겠죠. 자, 그리고 DNA는 핵산입니다. 자, 그럼 남은 하나가 B가 지질이겠죠. 자, 그러면 보기 풀어봅시다. 기억. A는 탄수화물이다. 맞고요. 자, 니은 중성지방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지질의 예니까 중성지방은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디귿. C의 구성원소에 인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C는 핵산이잖아요. 핵산. 핵산의 구성원소에 당, 염기, 인산. 얘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죠. 그러면 인이 포함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자, 4월달 출제 문제 한번 볼게요. 표가는 생명체 있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특징 3가지를, 그리고 나는 가 중에서 물질 A, C에 있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C는 각각 단백질, 스테로이드, 엿당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특징 옆에다 쓰세요. 특징 옆에다가 해당하는 것을 써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풀기가 편할 겁니다. 자, 먼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래요. 호르몬. 자, 호르몬의 구성 성분 아까 위에서 다룬 게 뭐 있었냐면 먼저 단백질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한 글자만 쓸게요. 네, 단백질이 있었고, 그리고 지질에서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의 주 성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잘못 맞으면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과 스테로이드는 여기 특징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대요. 자, 단백질은 당연히 탄수화물이니까 구성 원소에 탄소 있고요. 역시나 지질에 속하는 스테로이드도 탄소 있습니다. 그리고 엿당도 탄수화물에 해당하니까 탄소 있죠. 자,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단백질을 만들 때 생기는 결합입니다. 그러면 단백질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특징들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것들을 적었잖아요. 자, 특징 개수 1개 있는 게 엿당이죠. 그리고 2개 갖고 있는 건 스테로이드고요. 3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넘어갑시다. 기억. A는 스테로이드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B는 탄수화물에 속한다. 스테로이드는 지질에 속합니다. 자, 그럼 답은 일단 디귿이겠네요. 자, C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푸는데 크게 뭐 어려움 있을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6월달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 A, C에서 특징 기억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C는 물, 단백질, 인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풀었던 4월 형태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특징 옆에다가 해당하는 물질을 써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 찾을 때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펩타이드 결합은 무조건 여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해당이 되겠죠. 선생님 한 글자만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단백질만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구성 원소에 수소가 있대요, 수소. 자, 일단 물은요, H2O니까 수소 있죠. 물 있고요. 단백질은요, 탄수화물이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인지질은요, 인지질도 갖고 있죠. 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래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겠죠. 자, 이제 옆에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물질 A, B, C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특징이 지금 3개 다 해당하는 애가 있죠. 자,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그럼 특징 3개 다 해당하는 B가 단백질일 거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만 특징 해당하는 거. 특징 하나만 있는 건 물이잖아요. 그럼 C가 물일 겁니다. 그리고 A는 그럼 나머지 하나인 인지질이겠죠. 자, 그리고 3개 다 해당하는, 즉 물도 해당하는 특징은 바로 수소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인지질과 단백질만 해당하는 것, 이거는 세포막에 대한 특징이겠죠. 그럼 디귿은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 A는 인지질이다. 맞고요. 니은 B의 기본 단위 단백질이란 얘기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맞습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가 아니라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죠. 그래서 답이 기억하고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죠. 자, 이어서 7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인체 구성원 물질, 뭐 형태는 지금 계속 유사한 형태가 지금 출제되고 있죠. 단골 소재였어요. 심지어 수능 특강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렸었습니다. 자, 특성 기억 디귿의 유무를 나타내고 있고 나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핵산, 단백질, 글리코젠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푸는 방법 알려준 대로 하면 됩니다. 특성 옆에다가 일단 해당하는 것들을 적으세요. 근데 아까 선생님 적을 때보다 좀 힌트 팁을 주자면 같은 위치에 같은 이 물질명을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자, 먼저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자,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하는 애죠. 그래서 여기서 핵산, 단백질, 글리코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핵산, 단백질, 글리코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 돼 있지만 이게 동그라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래요. 얘는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인데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 뭐냐면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특성 3개가 다 동그라미가 되는 애가 있죠. 예. 자, 그럼 얘는 A고 단백질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는 동그라미일 거고요. 단백질만 해당하는 게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아미노산.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개에 해당할 겁니다. 헥산이겠죠, 그죠? 헥산이고 여기 물음표는 동그라미일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바이러스. 자, 그리고 C는 나머지겠죠. 그래서 글리코젠이고 D극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보기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아미노산.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A는 에너지원이다.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죠.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비율 자체가 높다는 거지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에너지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C는 글리코젠인데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월달 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다뤘던 4월 그리고 6월 7월 문제하고는 유형 자체는 좀 다르고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 DN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가는 DNA다. 맞고요. 그리고 니은 나의 기본 단위, 단백질 기본 단위니까 아미노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의 구성 원소에 모두 탄소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뭐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단원의 힘을 좀 뺀 대신에 다른 부분을 좀 어렵게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난이도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달 출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기억과 니은에서 탄소와 질소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은을 줬습니다. 녹말 아니면 단백질이래요. 자, 우리가 질소라는 요게 단백질에만 존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이 단백질이겠죠. 모든 물질에서 단백질에 그러니까 질소가 단백질에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는 질소 가지는 게 이 단백질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은 녹말이겠죠.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탄소는 존재하고요.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효소의 주성분이다.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 맞죠?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탄소와 화합물이다.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의 기본 단위. 녹말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포도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표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탄수화물과 핵산 중의 하나이다. 3월달이라든지 10월달 유형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먼저 과당하고 엿당이 나왔습니다. 얘들은 탄수화물일 거고요. 그리고 DNA와 RNA는 핵산일 겁니다. 자, 이제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A는 탄수화물이다. 맞고요. 니은. B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한번 적고 지나갑시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리고 디귿. 스테로이드는 지질의 예에 해당한다. 맞죠? 스테로이드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중성지방이라던가 인지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세 번째 학습지 내용 개념 정리하고 실제 여러분들 작년 생명과학 1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1에 있던 내용이라서 생명과학 1 시험지를 뒤져서 갖고 온 문제들인데 요 문제들까지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요. 또 네 번째 학습지 풀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 힘냅시다. 네.